CFR, OKR 진행 사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CFR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존 도어는 CFR이라는 것이 OKR을 함에 있어서 형제 같은 도구다라고 했어요. CFR은 크게 컨버세이션, 대화, 그 다음에 피드백, 그 다음에 레코디션, 인정, 이 세 가지의 합성어를 CFR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OKR을 세웠는데 이것을 이뤄내 가기 위해서 매번 어떻게 이것을 관리해 나가야 되는지, 소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게 이 CFR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관리자와 팀원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나누고, 그리고 이런 좀 약간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 목표를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어떤 만약 의문이 생길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업무가 잘못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속해서 우리는 대화 그리고 피드백을 계속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할 때는 긍정적인 피드백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피드백도 있겠지만, 좋은 행동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칭찬과 인정을 하는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정은 모든 형태의 성과 기여에 대한 인정과 보상. 이것은 지금 아직도 조금은 기획 중인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분기가 만약에 지나거나 최소한 올해 안에는 어떠한 OKR을 우리가 이제 시행하고 나서 이것이 어떤 성공 경험이 있는지, 어떠한 실패 경험이 있는지를 OKR 파티라는 걸 통해서 좀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나누고 하는 것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두 갖춰져야지 진정한 이제 CFR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OKR을 진행하다 보면,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만약에 이번 달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또 조금 여건이 나빠질 수도 있고, 생각지 못한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다음 달이나 아니면 그 다음 달이 되기 전 초에 만약에 이 목표가 조금 우리가 다시 조금 수정이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대내외 환경 변화가 있을 때 수정이나 폐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어렵다. 지금 현재 갑자기 저희가 코로나라는 상황도 예상을 아무도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대외적인 환경 변화가 있으면 폐기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애자일 조직을 추구하고 빠른 민첩한 어떤 대응을 원하고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지만 3개월 중에 3분의 2 정도가량 2개월이 지났으면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해온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서의 목표 변경은 하지 않습니다. 변경을 하지 않되 다만 그 다음 분기가 올 때 저희가 그것을 좀 더 반영하든지 빼든지 하는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진행들을 할 때 얘기하는 것은 스크럼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스크럼은 팀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어떤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럼은 럭비에서 나온 어떤 팀 간의 역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어떤 용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스크럼이라는 것이 좀 더 그 안에 내부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이러한 진척 상황들을 우리가 공유하고 절차들을 이제 밟게 되는데요. 추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미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알고 있는 좀 성과 관리의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간 체크를 하고 또 주간 스크럼을 하고 월간 스크럼하고 그다음에 분기 스크럼, 계속해서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툴과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메일 스크럼입니다. 메일 스크럼이라고 하는 거는 DDP 기법이라는 이제 기법을 이용하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어제 한 일 뭐야, 그 다음에 오늘 할 일은, 그 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방해하는 거는 뭐야, done, do, problem 해서 DDP입니다. 그래서 매일 간단하게라도 팀 또는 셀 안에서 이러한 5분에서 15분 사이에 진척 상황을 공유하고 장애물을 꼭 파악해야 돼요. 장애물을 꼭 파악하고 업무 순위 정하고
계속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럼 매일 이렇게 DDP를 하게 되면 그 주간에는 뭐 현재도 어느 정도 우리가 뭐 주간 보고라고 해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PPP 보고라고 얘기합니다. PPP는 이제 프로그레스 진행이 되었던 지난주에 했던 일, 그 다음에 이번 주 할 일, 플랜, 그리고 문제점. 매일과 주간에 공통적으로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파악이 되시죠? 앞서 했던 것과 그리고 그래서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문제점 파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주간 스크럼 같은 경우에는 45분에서 1시간 정도의 거기에 해당하는 연관된 자들이 모인 상태에서 진척사항을 공유하고 장애물 파악하고, 하지만 월요일에는 이것을 조금 깊게 점검하는 정도, 그리고 실행을 이제 이렇게 하자라고 합의를 보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그 남은 시간부터 화, 수, 목까지는 쭉 업무를 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그냥 내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CFR, 얘기하고 피드백하고, 그러니까 소통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이게 만약에 이거는 어렵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CFR을 하고, 현재 어떤 그 대다수의 한국의 어떤 기업들이나 문화는 금요일에 돼가지고는 이거를 그러면은 다시 피드백을 하고 롤백을 하든지, 이거에 대해서 뭐 잘한 건 잘했다, 아니면 좀 이런 부분은 어렵다라는 것까지 하기에는 조금 타이트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원 스크럼의 그 방식은 뭐냐면, 금요일에는 그럼 했던 것들이 뭐야? 라고 가져왔을 때 이것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아, 그래, 요까지 했구나. 잘했어. 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어떤, 마지막, 그 주중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이것을 할 때는 비난이나 탓은 하지 않고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만 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주 어렵다고 한다면 월의 마지막 주 한 번이라도, 그러면 우리가 이 월에는 어떤 것을 했고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에는 무엇을 했었는지, 그래서 뭘 할 건지, 그 다음 달에 이걸 할 때 장애물, 프라블럼은 뭔지를 꼭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월간 스크럼은 주간 스크럼에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월간 스크럼을 할 때는 이 관리자분들께서는, 관리자급에 있는 분들께서는 좀 진척 상황이 잘 드러나지 않는 어떤 팀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미팅을 꾸준히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투원 미팅을 계속 진행을 하는데, 그때에는 먼저 물어보지 않습니다. 원칙이 먼저 뭔가를 물어보지 않아요.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 팀원이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스스로 자기가 얘기를 하게끔 먼저 좀 그런 유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먼저 내용을 얘기도록 해주는 것이 핵심이고, 그 관리자는 그가 얘기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진척 상황에 대해서 이제 경청하고, 요건 요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정도가 월간 스크럼의 초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분기 스크럼은 처음 시작과 그리고 완료 전, 네. 분기 스크럼의 경우는 저희가 분기가 이제 3개월이라고 하면 총 12주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12주가 있는 가운데 3, 40에서 12주가 있는 가운데 4주 정도, 앞에 2주, 분기가 끝나기 전 2주 정도, 합산 4주 정도는 OKR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분기 스크럼이에요. 그냥 하루 이틀 해가지고 오늘 3월 30일이죠? 3월 30일이어서 대충 오늘 내일 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4월 1일부터 바로 새로운 4, 5, 6월에 스크럼이, 4, 5, 6월에 OKR이 들어간다? 원래 원칙과는 맞지 않습니다. 원래 원칙과는 맞지 않고 최소한 4, 5, 6에 새로운 분기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러면 3월에 셋째 주와 넷째 주에 이미 OKR 다음 분기 때 우리가 해야 되는 OKR은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팀과 부서는 이미 얘기를 나누고 결정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스크럼을 통해서 OKR에 진척되는 사항들을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과 관리에 대한 부분은 리더십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더 프로페셔널한 관리자는 모든 팀원에게 일률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각 팀원들의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상황적 리더십을 발휘할 줄 아는 그런 관리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관련 영상은 나중에 한번 시간 나실 때 보시고요. 이 영상에서 얘기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봤는데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큰 두 가지가 이게 메인이 중요하더라고요. 리더십에 있어서는 왜라는 목적하고 그 다음에 그럼 이것을 했을 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결과물이라는 기대 효과 요거를 생각을 하면서 어떤 진척 상황들을 관리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다. 일에 있어 단 한 가지 능력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능력을 선택할 건가요? 설득, 프레젠테이션, 보고서 작성을 고를 건가요? 저라면 일을 잘 맡기는 능력을 선택할 겁니다. 성공은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잘 맡기는 것에서 옵니다. 혼자 아무리 일을 잘하려고 해도 얻을 수 있는 성과는 제한적인데요. 성공하는 사업가와 리더는 일을 잘 맡기면서 훨씬 더 큰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일을 잘 맡기는 능력은 리더로 올라갈수록 중요한 능력이자 사업을 하는데 핵심적인 능력이죠. 그런데 일을 유독 잘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일을 직접 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일을 맡기려면 이런저런 설명을 해야 하고 누군가 결과를 갖고 오더라도 마음에 안 들어 고쳐야 하기 때문이죠. 실무를 놓지 못해 업무가 쌓여갑니다. 쏟아지는 업무에 짓눌려 결국 업무마비가 찾아오죠. 평가는 안 좋아지고 승진을 놓치게 되고 더 큰 사업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일을 잘 맡긴다는 것, 무척 중요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것인데요. 책 일을 잘 맡긴다는 것을 통해 그 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100%를 기대하지 마라. 직원에게 100%의 성과를 기대하는 대신 60, 70%를 기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정도의 성과만 가져오더라도 팀이 돌아가게끔 설계해 놓고요. 처음부터 직원에게 100%를 기대하면 부담감에 직원은 자신의 실력만큼도 하지 못하고 상사는 결과물에 실망하여 같은 일을 다시 맡기지 못할 겁니다. 퀄리티가 조금 낮아도 업무를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직원이 가져온 결과물을 직접 수정, 보완해도 좋고 중간 관리자가 있으면 그 역할까지 위임할 수 있겠죠. 돌이켜보면 우리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수하는 경험을 시켜주다 보면 점점 내가 수정해야 할 부분이 줄어들 겁니다. 2. 목적과 결과물의 이미지를 공유하라. 일을 맡길 때는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설명해주고 완성물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상사가 갑자기 여행 유튜버의 트렌드를 조사해오라고 합니다. 이때 왜 이런 조사를 하는지 목적을 알지 못하면 직원이 헛고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가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만들려는 건지 여행 유튜버의 영상 제작을 의뢰하려는 건지에 따라 조사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결과물의 모습까지 꼭 공유해야 합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여행 유튜버 사례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최근 여행 유튜버들의 트렌드만 조사하면 되는지, 범위를 공유하고 보고서에 들어갈 항목을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상사의 지시가 모호하면 부하 직원은 필요 이상의 일을 하려고 하죠. 그때부터 불필요한 일, 과잉 업무가 생깁니다. 결과물에 대한 이미지를 꾸준히 교환해야 직원이 과잉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3. 직원 유형별 일 맡기기. 리더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능력은 없지만 의욕이 높은 직원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업무를 맡기는 것입니다. 직원의 능력과 의욕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는데요. 일을 맡길 때 대원칙은 그 업무가 요구하는 능력에 부합하는 직원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야말로 일을 맡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욕은 일을 맡긴 뒤 동기부여를 하며 미세 조정을 하면 되는 거죠.
상황적 리더십 이론에 따르면 직원의 업무 성숙도를 능력, 의욕에 따라 다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 유형마다 다른 방식으로 일을 맡겨야 합니다. 1. 능력과 의욕이 모두 낮은 상태인 아직 부족한 초보자. 구체적으로 업무를 세세하게 지시하는 지시형으로 일을 맡겨야 합니다. 2. 역량은 부족하지만 의욕적인 초급자. 부하에게 의견은 구하되 의사결정은 리더가 하는 지도형으로 일을 맡겨야 하죠. 3. 역량은 높지만 의욕은 낮은 방황하는 중급자. 필요한 만큼 자원과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지원형으로 업무를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단, 부하 직원이 성과에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4. 역량도 높고 의욕도 높은 상급자. 위임형으로 일을 맡기면 됩니다. 상급자는 다음 리더로 승진할 수 있는 직원인데요. 안심하고 일을 맡길 수 있으며 상사는 일의 진행 상황만 확인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을 맡길 때 중요한 것은 재량으로 진행해도 되는 범위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부하 직원이 프로젝트 멤버, 외주업체와 일을 할 때 스스로 결정해도 되는 범위를 분명히 정해주는 거죠. 재량권을 주지 않고 일일이 상사의 지시를 받게 하면 부하의 권위, 능력이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일을 맡길 때는 어느 정도의 재량과 책임을 함께 줘야 합니다. 일을 잘 맡긴다는 것은 리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맡길 수 없는 부하가 있는 게 아니다. 일을 맡기지 못하는 리더가 있을 뿐이다. 자신이 리더로서 본래 해야 할 업무나 공부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일을 잘 맡기는 것에서 시작하라.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적 리더십이 OKR을 진척하는 상황에 공유하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영상이었고요.